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선물 기초 강의로 선물은 수익 났을 때 익절을 걸거나 아니면 반드시 챙기라는 그러한 제가 컨텐츠까지 같이 곁들여 드릴 테니까 선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선물을 갖다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기초 상식이 좀 필요하시는 분들은 요 강의를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제가 선물 수익 낸 것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게 전부 다 수익은 아닙니다. 여기서 손실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손절이 되다 보니까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지만 지금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매수는 3개뿐이 안 되고 지금 매도가 10개가 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시장 상황이 지금 상승보다는 하락이 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 날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매수도 물론 뭐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200 정도 나왔는데 매도가 훨씬 더 수익이 컸죠. 수익은 그 대신 좀 짧은 이유가 뭐냐면은 크게 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만 하다가 올라오고 떨어질만 하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한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물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드 신호라는 거를 갖다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화살표가 사드 신호입니다. 위에 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러면 매도하고 매수하라고 그러면 매도하고 매수 매도 요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는 플러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잘 따라오셔야겠죠. 요런 거 하나 제대로 먹으면 크게 먹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물을 지금 공부를 해 두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코스피가 3,000을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3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죠? 여기가 3,000선입니다. 3,000선이고요. 3,000선이고 그 다음에 선물로 치면 410인 갈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될 건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410 맞나? 네, 410 맞네요. 예, 410인데 이 위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을 때 여기에 개인들이 물린 게 몇 조? 19조. 그죠? 개인들이 19조가 물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개인들이 물린 게 몇 조? 23조 6천이에요. 23조 6천이면 대충 한 4조에서 5조 정도. 그쵸? 대충 한 5조 정도가 더 물린 겁니다. 그게 언제? 이번에 또 물린 거예요. 이게 5조예요. 이게 19조고. 자, 그러면 여기에 23조 6천억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수익이 되려면 이거를 갖다 강력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떨어지면 주식은 관망, 현금 확보. 주식은 관망이나 현금 확보. 그 다음에 선물은 매도로 수익 낸다. 그래서 선물을 갖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종목이 상한가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KTCS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까지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밀렸어요. 근데 시간으로 다시 올려버렸습니다. 이슈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TCS부터 보죠. 자, KTCS는 원래는 이제 KT의 KT 고객센터죠. KT 음성 고객센터가 KTCS로 분사를 했고 KTIS로 2개로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한 이슈인데 쿠팡 고객센터 관리를 갖다가 KTCS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상어 있죠. 스마트 스터디 같은 핑크퐁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KTCS가 움직임이 나온 거고 KTCS가 시간에서 움직임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TCS는 이전서부터 계속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3,400원, 3,530원 상한가까지 찍고 움직임 나오는데 내일도 아마 제일 강하게 올라올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핑크퐁이랑 그 다음에 쿠팡이 먼저 치고 나왔고
그죠? 쿠팡이 먼저 치고 나왔는데 KTCS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쿠팡 관련한 종목 움직임 나오면 다시 얘가 대장으로 해서 움직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 그죠? 삼성출판사를 포함을 해가지고 스마트 스터디죠. 그쵸? 스마트 스터디. 네,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 진출 가능성이 나오면서 핑크폰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움직임 나오고, KTCS가 움직임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KTIS 같이 보세요. 물론 KTIS는 오늘 마이너스로 마지막에 엄청 밀렸어요. 그쵸? 여기서 보면 뚝 떨어졌죠. 뚝 떨어졌습니다. 자, 얘가 아니고 얘를 보는 게 낫겠죠. 그죠?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보죠. 자, KTCS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뚝 떨어졌죠? 뚝 떨어졌는데도 항상 단타가 나와요. 이것도 오늘 예전에 8%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KTCS보다는 KTIS가 항상 약해요. 항상.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KTCS의 움직임을 항상 KTIS가 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KTCS만 먼저 보시고, 혹시 얘가 상가면 KTIS도 단타로 보시고요. 꼭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로닉. 자, 하이로닉은 엔디아 그레이저, 수술기가 유럽 인증 획득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5시 3분에 뉴스가 떠가지고 그냥 상한가 붙은 종목입니다. 바로 상한가 붙었죠. 근데 뉴스가 뜬 게 5시 3분인데 여기 보면 4시 10분부터 바로 상 붙었거든요. 먼저 6,510원대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갑자기 6,750원 확 뛰어버렸어요. 이때 벌써 뭐 한 거 보면 아는 사람은 알고, 아니면 다른 데 뉴스가 떴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로닉은 이제 뉴스 가지고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엔디아 그레이저 수술기가 유럽 인증 획득한 게 좋다 그러면 내일 꽤 움직임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비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2의 테슬라 루시드 모터스죠. 예, 루시드 모터스가 스펙을 통해 가지고 우회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루시드 모터스 관련한 종목을 해서 오늘 새롭게 이슈가 돼서 계속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루시드 모터스는 지금 여기에 보면 세 종목이 있었죠. 아까 루시드 세원, 센트럴 모텍, 그 다음에 자비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패션 플랫폼은 의료 제조업체고요. 이전에 한번 데코인이 인수한다는 이전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뉴스가 없이 움직임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갔는데 지난번에도 얘 시간으로 상한가 한번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특별하게 상한가를 간 종목은 최근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내일 움직임이 나와도 단타로 보셔야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능은 아토세이프, 한국의 아마존 쿠팡에서 판매 1위, 선정 소식에 관련주 상승이다. 아토세이프라고 쿠팡에서 판매 1위 했다는 겁니다. 쿠팡 관련한 종목으로 했는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에서 1위 했다는 건데 한국의 아마존 쿠팡?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나 봐요. 한국의 아마존 쿠팡이라고. 어쨌든 본느가 지금 쿠팡에서 한국의 아마존은 좀 우습다. 쿠팡에서 판매 1위 선정했다는 얘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단타로 보시면 되겠죠. 아우딘 퓨처스도 지금 화장품 관련한 업체인데 특별한 뉴스 없이 올라온 거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본느처럼 쿠팡에서 움직임이 나오거나 쿠팡에 납품을 해서 좋다거나 아니면 아무런 이슈가 없거나 조막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뭐 봤을 때는 아무런 뉴스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전에 관리락이 됐던 거 움직임 나오고 있고, 혹시 물량 나올 때 됐나요? 물량 나올 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우딘 퓨처스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뉴스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6일 CNS는 아무런 생각 없이 툭툭 튀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죠? 이전에도 한번 그렇게 튀는데 얘는 휴대폰,
커버 필름 제작하는 데고요. 특별한 뉴스 없이 5%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니고요. 세동. 자,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방으로 엄청나게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빠졌는데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다. 그러면 얘도 혹시 루시드 모터스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애플카는 다 지금 날아간 것 같고 그래서 루시드 모터스 관련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예상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뉴스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큐캐피탈. 자, 큐캐피탈은 뭐 캐피탈 산 거는 아실 것 같고요. 오늘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벤처 캐피탈이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까 DSC 인베스트먼트도 움직임 나왔고요. 그 다음에 TS 인베스트도 살짝 움직임 나왔고 SBI 인베스트는 물론 이슈가 있어서 코인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예, SBI 인베스트도 움직임 나왔지만 지금 Q캐피탈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Q캐피탈 10% 26%까지 언제 올라왔었네요. 전 동전줄에서 못 봤는데 많이 올랐다가 아침에 올랐다가 지금 빠졌는데 Q캐피탈 관계사가 제네시스 BBQ, 다날, 페이코인 결제 제휴 부각 소식에 지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날 페이코인이랑 관련된 다날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다날 페이코인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NC트론. 자, NC트론은 우리가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닌데 얘도 관리 종목이네요. 뭐 지금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뭐 특별히 건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디지털 음영 신호처리 개발 전문 업체인데 지금 20억짜리 전원사채를 발행을 했답니다. 요즘은 시간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전원사채 발행을 해도 시간으로 가끔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장중에는 약하죠. 그러니까 단발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코리아센터. 자, 코리아센터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 움직임 나올 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중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코리아센터가 코리아센터 자회사 플레이오토가 쿠팡과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그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코리아센터가 아마존 관련한 이슈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쿠팡도 같이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토라고 해서 요게 지금 쿠팡이랑 같이 서비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내일 아침에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KTCS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갈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이로닉은 잘 모르겠어요. 이 이슈. 그러니까 엔디아그 레이저 수술인가요? 수술기인가? 예, 엔디아그 레이저 수술기 같은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는 이슈가 뭐 뚜렷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건드릴 만한 게 없고 시장의 움직임 따라서 보시고요. 혹시라도 내일 쿠팡 관련한 종목이 한 종목이라도 대장주, KTCS가 대장이었죠. KTCS나 아니면 동방 같은 종목이 혹시나 올라오면 내일 보시고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전장은 괜찮겠지만 오후장은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021년 2월 1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요거 끝나면 바로 선물 기초 강의가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같이 연달아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이상 포카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으로 수익이 나면 익절을 잡거나 수익을 챙긴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손해를 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주식을 하던 선물을 하던 마찬가지예요.
자, 손해를 보지 말자. 손해를 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100만 원 넘었고 예를 들면 500만 원을 가지고 매매한다고 치자고요. 500만 원.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가지고 매매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3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470만 원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내 원금이 생각나고 원금을 갖다가 어떻게 벌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470만 원을 가지고 무리하게 매매를 들어갑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손절을 안 잡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번 50만 원이 딱 떨어졌어요. 예, 마이너스 50만 원이면은 국선 2P죠. 뭐 마이너스 2P가 다 해가지고 50만 원이 손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2P죠. 그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 50만 원을 복구하려고 진짜 열심히 매매를 하지만 결국에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자,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마음 편하게 매매를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튑니다. 붕 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신호를 드리거나 여러분들이 매수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뭐 한 5에서 10% 이상 올랐습니다. 10% 플러스 됐는데, 아니 10% 되면 저 같으면 한 반 정도는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살짝 꺾어졌다 올라왔다 살짝 꺾어졌다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익이 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서 손해가 나고 손해당 종목 팔지 못하고 오버를 했다가 뭐 더 빠지고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익절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익절이라는 거는 보통 익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익절이란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수익이 났을 때. 자, 익절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익절은 자, 선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400.00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5틱이 플러스 수익이에요. 그럴 때는 400.00에다가 00에서 플러스 1틱 정도 해가지고 쓱 익절을 잡는 겁니다. 익절을 잡아야 돼요. 왜? 5틱이면 익절 안 잡아도 되죠. 5틱이면 익절 잡으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그냥 5틱 챙기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수익이 나면 익절을 잡거나 수익을 챙긴다. 자, 5틱이면은 한 5만원 정도, 뭐 수수료 빼면 한 45,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45,000원 정도 될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놔둬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다시 본전으로 딱 오면 그냥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손절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45,000원을 갖다가 챙길 수도 있었는데 13만원을 갖다가 12만원을 갖다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12만원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손절 잡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 자꾸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한 7틱 정도 올라오면 익절을 잡거나 챙기세요라고 합니다. 5틱에서 7틱 정도.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얘가 되게 올라가기 힘든 자리일 때, 예를 들면 어떤 자리냐면 이렇게 해서 요 박스권에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럴 땐 챙기라고 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챙긴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 손해를 안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뭐 5틱이든 7틱이든 챙기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익절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경우예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딱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매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를 했는데 얘가 쭉쭉쭉 올라왔어요. 보통 예를 들면, 한 50만원 수익이에요. 50만원 수익. 근데 얘가 계속 갈 것 같아. 계속 갈 것 같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보통 제가 이제 마지막 양봉에, 여기서 이제 양봉이 딱 또 시작하려고 그러면, 보통 요 마지막 양봉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 자리에다가 익절을 잡아놓는 겁니다. 요 자리에다가 익절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는 이제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이만큼은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 가격은 충분히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계속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근데 얘가 갑자기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면 음봉이 나오더라도 나는 챙기기 때문에 손해가 없죠. 그죠?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것도 익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따라와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흐름 이상하면 바로 청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같이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안 빠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빠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장대 양봉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수익이에요. 이게 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도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한번 움직이거나 5일 이벤트 날 때 한번 크게 움직이면 겁나 움직임 나옵니다. 그럴 때 수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는 지키겠다.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MIT 기능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하는데 솔직히 MIT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빠른 나스닥이나 이런 거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5일이나 그 다음에 그 국선 같은 경우는 MIT 기능 즉 중간에 익절 잡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반 키움증권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을 해서 익절을 잡는데 만약에요. 요거를 갖다가 요거는 이제 나스닥이나 항생 같은 경우는 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원체 빠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슬리피스 현상이라고 해서 이 가격을 그냥 뚫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주의사항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익절을 잡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손해를 안 보면 다음번에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한 10만원 올라갔다가 익절 잡아놨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시 500만원이야.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면 그 다음부터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매수하면 반드시 손절 잡고요. 요건 세트예요. 수익이 나면 반드시 익절을 잡거나, 수익이 나면 익절을 잡거나 아니면 수익을 챙긴다. 요거는 이제 한 5에서 7틱 정도 올라왔을 때 그 얘기예요. 5에서 7틱. 예를 들면 한 40틱 정도 올라왔다. 40틱 정도 수익이다. 그러면 30틱 정도의 익절을 잡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0틱 정도는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게 보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는 세트로 완전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매수하면 반드시 손절 잡는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익절을 잡거나 수익을 챙긴다. 요거는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